한 나라의 경제력을 말할 때 다들 아는 그 숫자 있죠? 바로 GDP. 이게 거의 절대적인 기준처럼 쓰이잖아요. 근데 말이죠. 이 숫자가 사실은 엄청난 착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GDP의 숨겨진 함정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어마어마한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이게 뭐냐고요? 이게 바로 뉴욕시에서 지하철을 단 1마일, 그러니까 약 1.6km 짓는 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와, 정말 비현실적인 액수죠? 아니, 이게 대체 얼마나 비싼 거냐고요? 자, 다른 유럽 도시들이랑 비교해보면 감이 확 옵니다. 파리보다 무려 16배, 마드리드보다는 8배 이상 비싼 거예요. 똑같은 지하철 1마일인데 말이죠. 자, 그럼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파고 들어보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비용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이 믿기 힘든 차이는 사실 우리가 경제를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미국은 똑같은 걸 만드는데 훨씬 더 많은 돈을 쓸까? 그리고 그게 경제 수치에는 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 그 답은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사용하는 경제 지표, 국내 총생산, GDP에 숨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지점에서 거대한 GDP 착시가 시작됩니다. GDP 다들 아시겠지만 국내 총생산이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쓴 돈을 전부 더하는 겁니다. 가게에서 물건 사는 소비, 정부가 쓰는 돈, 그리고 수출입, 마지막으로 우리 이야기의 핵심인 투자까지. 이 모든 지출을 합친 게 바로 GDP인 거죠. 바로 이 공식에서 말이죠. 아까 봤던 그 26억 달러짜리 초고가 지하철 공사 같은 것들이 전부 저 I, 즉 투자 항목으로 잡히게 됩니다.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I가 커지고 결국 GDP 숫자도 덩달아 커지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GDP는 부가가치가 아니라 그냥 지출 그 자체를 계상한다는 거. 다시 말해서 그 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그래서 진짜로 어떤 가치를 만들어냈는지는 따지질 않아요. 그냥 최종 영수증에 찍힌 숫자만 보는 거죠. 26억 달러를 썼다? 그럼 GDP에 26억 달러가 더해지는 아주 단순한 방식입니다. 자, 그럼 이 비용 속도, 그리고 콘크리트의 문제가 실제 국가 간 비교에서는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시죠. 미국과 중국을 비교해보면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수렵으로부터 태양광, 해상풍력까지 패턴이 정말 명확하죠? 중국은 항상 훨씬 적은 돈으로 훨씬 더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태양광 발전 비용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똑같은 1기가와트 용력의 발전소를 짓는데 미국은 중국보다 거의 8배나 많은 돈을 씁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속도도 한번 보세요. 중국은 1년 조금 넘게 걸릴 프로젝트가 미국에서는 3년이나 걸립니다. 비용은 8배, 시간은 2배 이상. 어마어마한 차이죠. 자, 그럼 이런 의문이 들죠. 나라마다 물가도 다르고 건설 비용도 이렇게 천차만별인데 단순히 달러로 환산해서 쓴 돈만 비교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뭔가 더 나은 경제적 잣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구매력 평가, 영어로는 PPP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건 아주 간단해요. 각 나라의 물가 수준을 반영해서 그 돈으로 실제로 얼마나 많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수 있는가, 즉 진짜 생산량을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흔히 보는 명목 GDP로는 미국 경제가 중국보다 훨씬 크죠. 그런데 렌즈를 PPP 기준으로 딱 바꾸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중국 경제가 미국을 훌쩍 뛰어넘죠. 이게 바로 비싼 비용의 거품을 걷어내고 실제로 얼마나 많이 만들어냈는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의 진짜 경제 규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PPP가 왜 더 나은 척도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나라마다 다른 물가 차이를 보정해주고요. 아까 본 뉴욕 지하철처럼 비효율적으로 부풀려진 투자의 거품을 걷어내줍니다. 그래서 그 나라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구매력이나 생활 수준을 훨씬 더 잘 보여주는 거죠. 이게 그냥 경제학자들끼리 하는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경제를 어떤 렌즈로 보느냐에 따라 현실 세계의 판단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PPP 관점으로 보면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인프라 프로젝트는 고성장이 아니라 비효율의 신호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나라 빚을 볼 때도 실제 생산 능력에 비해 부채 부담이 얼마나 큰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의 저비용 생산 능력이 세계 시장에서 얼마나 강력한 경쟁력인지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경제를 측정할 때 과연 무엇을 세워야 할까요? 단순히 쓴 돈의 총액을 세워야 할까요? 아니면 그 돈으로 실제로 만들어낸 가치를 세워야 할까요? 다음에 뉴스에서 어느 나라 GDP가 얼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실 때 한번 이 질문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숫자가 과연 진짜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